미국의 바이오의 중심이 메릴랜드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FDA, NIH가 다 메릴랜드주에 있어요. 메릴랜드주는 미국의 그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는 책임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전 약속이 되지 않았는데도 부주지사님이 꼭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기자회견하는 날 아침 일찍 애나폴리스에 가서 만났는데 정말 적극적인 지원 의사, 뭐든지 필요한 거는 다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인수하는 가스라이트 스퀘어의 그 건물이 이제 꽤 큰데 거기에 메릴랜드 주의 그 교정국이 임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계약 기간이 2030년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조인샘 GMP 센터를 한 2만 도즈 센터를 구축하려고 내년도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에서 좀 그 교정국 그 임대를 좀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하니까 즉시 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와 미국 관계자들이 베이스 캠프 그 건물에다가 2만 도즈의 그 조인샘 제조 GMP 센터를 구축을 벌써 설계를 들어갔어요. 내년도에 우리 자체 역량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진출하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한테 제안한 게 거의 6,300만 불 이상의 각종 세금 혜택 또 그 컨디션드 론이라는 건 뭐냐면 400만 불을 돈을 꿔주는데 우리가 조건을 이행하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저희가 미국에 진출한 이 시점이 최적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EOP2 미팅이라는 게 엔드 오브 페이스 2 미팅이라서 어떤 품목이 그 3상 마지막 임상으로 가기를 위한 모든 조건을 합의하는 자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난 알맨 미팅을 하면서도 깨달았지만 조인트 스템이 한국에서 지금 3상까지 했잖아요. 이 컨텐츠가 FDA가 100%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상시험에 대한 FDA와 우리 회사 간에 아무런 의견 차이가 없어요. 아주 클리어됐다. 그럼 이제 뭐가 남냐? 이제 CMC 파트가 남아요. 생물학적 시제는 CMC가 중요한데 그 CMC,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이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했던 걸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려고 했으면 그것도 아무런 이슈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일단 3상이 시작되고 나서 제조 방법을 바꾼다든가 품질 방법을 바꾸면 허가를 못 받게 돼요. 거의 전체 EOP2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FDA와 임상에 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 이게 확인된 거고. 이번 EOP2 미팅은 말하자면은 이제 좀 더 잘하기 위한 사전 미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FDA와 우리가 지금 그 관계에서 좋은 게 조인트 스템이 이미 BT 인증을 받았잖아요. 혁신적 치료제를 받으면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상담해주는 그 티켓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팅 그 티켓을 갖고 있어서 대략 제가 예상하기로는 1월 말까지는 모든 게 다 우리 이제 그런 준비가 다 협의가 끝날 거라면 내년 2월에는 이제 3상 임상시험 계획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CMC가 완전히 클리어하게 되고 나서 임상을 들어가라고 FDA가 권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월 정도에 우리가 그 신청하면 휴일 포함 90일이 검토 기간이에요. 그래서 2월에 신청하는 것 자체가 빅뉴스가 될 거고 신청하면 아마 90일이 지나서 홀드가 안 나오면 이제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에 이제 승인이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2월에 신청, 5월에 승인.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상 줄기세포 치료제가 정식으로 3상 승인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거예요. 미국에서도 환자를 모으지만은 한국, 일본, 유럽도 이제 같이 모아서 글로벌 임상으로 전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미국에서 허가받고 나서 바로 유럽이라든가 일본도 허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임상으로 전개를 하고 현재 3상이 환자 다 모집하고 주사 놓고
6개월 추적 관찰 끝나는 시기를 아무리 늦어도 2027년 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추적이 끝나면은 자료를 다 이게 정리해서 2028년 중반에는 BLA, 그러니까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28년 내로 허가, 이제 최종 허가 날 거로 기대하고 있고, 이제 그거로 해서 지금 다 관련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EOP2 결과에 있었어요. 가속 승인을 우리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제가 9월에 IR 할 때는 그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고 내년 1월에 FDA랑 사전 회의를 해서 FDA가 오케이 하면 신청하겠다. 이게 제 워딩 그대로예요. 근데 사실은 한번 그 전 단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EOP2 미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EOP2 미팅 할 때 질문을 넣었어요. 현재 우리 이걸로 볼 때 우리는 Acceleration Approval 신청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FDA가 노를 안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FDA 출신들하고 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FDA가 전혀 안 되면 노라고 바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노가 없었다는 게 엄청난 이건 거다. 단 FDA에서 얘기한 것은 현재 자기들이 판단하기엔 너무 프리머추하다. 왜냐하면 가속 승인이라는 거는 대리 변수, 그러니까 소로게이트 마커가 확정이 돼야지 그거 갖고 해주고, 그다음에 3상 끝나거나 그 크리티컬 아웃컴으로 보는데, 이 중증 무릎 퇴행성염의 경우에 소로게이트 마커를 뭘로 할지에 대해서 갖고 와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EOP 때 설명을 할 때 FDA 관계자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5년 추적 관찰 결과. 한국 3상 5년 추적 관찰 결과를 CSR은 아마 받는 게 아마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이제 요약해서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굉장히 프라미싱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야, 저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줄일 수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단지 통계 담당 FDA 관계자는 그러면 통계적으로도 이게 대조군이 없잖아요. 장기간 추적할 땐 투여군만 했지 대조군 데이터는 없으니까, 만약에 조인쌤 안 맞았으면 인공관절 더 많이 했을 거야 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 봐라. 근데 그게 약하게 해서는 이미 그건 아주 정립된 이론이 있어요. 이미 파마코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투여군을 추적 관찰하고 대조군 대신에 심평원 자료나 이런 그 일반적인 환자들이 퇴소 환자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지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가 되면 타입 C나 타입 D 미팅을 이제 요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프로젝트죠. 근데 이번에 EOP2 미팅 결과 노가 아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지금 준비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 1월, 2월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거 준비가 된 거를 가지고 아마 내년 2월 내지 3월에 FDA랑 미팅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가속 승인에 도전을 하는 게 내년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술. 근데 이제 그 5년 추적 관찰의 의미는 한 번 주사로 5년간 효과가 지속된다는 걸 입증한 거니까,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새로운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한테 다른 사람들 자꾸 이 조인샘이 나오면 현재 나오는 뭐 스테로이드나 하이루론산이나 뭐 다른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약제들하고 조인샘의 타겟이 틀리다는 거죠. 초기에 뭐 스테로이드를 맞거나 하이루론산을 쓰는 사람들의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그걸 써도 효과 없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마켓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증과 관절 기능이 5년 지속 효과가 확인됐고,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는 노령화가 되면서 한국도 미국도 퇴행성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요. 한 7천만 명이 돼요. 7천만 명 중에서 거의 중증 환자가 한 3천만 명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답변이 없어요. 근데 수술하기 싫은 사람도 너무 많고 수술 못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싫거나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소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사업의 주체는 네이처셀 아메리카가 운영을 하는데 네이처셀의 100% 자회사예요. 근데 이제 네이처셀 아메리카가 건물과 땅을 이제 사서 12월 그 18일 주에 이제 세틀먼트가 끝나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지만 1월부터 크게 말하면 파일럿 플랜트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은 워낙 크니까 한 2만 명 정도 수준은 파일럿 플랜트를 현재 있는 건물 안에다가 공장만 만드는 거라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자체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한 10월 정도면 다 끝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설에서는 이제 미국 삼상용 미국 환자들한테 공급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삼상이 들어가게 되면 회사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 환자들이 정식 허가 받기 전에 맞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 고객들이 한국 고객들이 일본 가서 맞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 고객들은 이제 멕시코에 가서 맞게 그 2만 도즈 캐파 가지고 바로 이 미국 고객들이 뭐 칸쿤이나 제휴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캐파는 뭐 금방 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 허가도 준비하면서 이익도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20만 도즈의 그 풀 캐파가 돌아가는 게 한 2029년에 출시되고 한 3년 내로 풀 캐파가 될 거로 돼서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한 8천만 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투자로는 한 3천만 불 계속 투자할 수 있고 한 5천만 불은 투자를 받아서 내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31년 그 정도 되면 풀캐파가 되기 때문에 그 풀캐파를 대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2억 불 정도를 들여서 한 80만 도즈 정도 추가 그 GMP 퍼실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한 3억 불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 투자를 해나가면서 2031년에는 100만 도즈의 캐파를 가지는 그런 그 연구소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2만 도즈 만드는 그런 정도는 우리 자체 여력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해서 뭐 외부 투자가 필요가 없고요. 20만 도즈의 그런 신규 확장 GMP 퍼실리티를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 한 5월까지 한 그 8천만 불 정도를 준비를 해놓으려고 해요. 3천만 불 정도는 우리 계열사에서 충분히 여력이 있어요. 다른 바이오 벤처 기업에 비해서 이미 그 줄기세포 비즈니스를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연구소 주식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 주식회사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 일부를 그 2만 도즈 구축할 때도 또 20만 도즈 구축할 때도 이렇게 연구 개발비로 다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외부 투자는 5천만 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정도로 계획을 해서 지난 10월인가요? 그 레이먼드 제임스 캐피탈의 본사가 플로리다 템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초청해서 방문했더니 거기 총회장님 다 만나고 다 소개를 받고 해서 현재는 뭐 어디 한 군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투자를 받을 때 또 한 군데만 접촉하면 안 돼요. 몇 군데를 접촉해서 조건 좋은 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인베스트먼트 사업 계획을 다 보내갖고 이제 검토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하실 분들을 정해서 내년 5월 정도는 이제 5천만 불 정도를 우리가 캐시인을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투자 형태를. 뭐 무릎 태성연염 시장이 뭐 몇백억 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 우리 줄기세포 치료제에 비하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켓 리서치를 하거나 타겟 마켓 설정할 때 환자 수로 해요. 환자가 몇 명이 있어. 그러면 그 환자 중에 우리가 몇 프로의 사람한테를 실제 고객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고가로 아무리 저렴해도 15,000불은 간단 말이에요. 그 한 도즈당. 그러면 이거를 기존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5,000불짜리를 몇 명을 맞을 건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크게 포텐셜을 보는 게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한 3천만 명의 환자 중에서 보험이 필요 없이 자기가 중산층 이상이면서 이 조인트를 맞을 사람들의 규모는 수백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근데 되게 작아요. 출시하고 첫 해가 5만 명이에요. 둘째가 10만 명이에요. 네? 셋째가 20만 명이에요. 5만 명인데 15,000불이면은 7억 5천만 불이에요. 매출액이 첫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증으로 허가가 나게 되면 아직 중증이 안 온 중상류층 사람들이 미리 맞을 거예요. 세 번째는 조인트 스템은 자가 지방률의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이거를 이 제품을 가지고 의사가 류마티스 환자에 처방할 수 있어요, 미국은. 적응증에 처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책임하에 환자 중에 류마티스 환자에 놓을 수 있어요. 또 어깨 아파요?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무릎 퇴행성 관절 허가가 나면 의사의 권한이 막강해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적응증의 처방으로 가면 이게 빠르게 수요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허가다. 확실하게 빨리 상용화 허가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신약 그레이드로 추가하기로 결정한 게 첫째가 오티즘이에요. 자폐증. 이 자폐증은 이미 일본에서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티즘이 이제 우리가 늦어도 내년 2월이면은 IND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일본에서 10년간 해보면서 제일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어떻게 하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 보니까 희귀 난치 질환을 해야지 효과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루푸스를 정한 거예요. 세 번째가 파킨슨병이에요. 이 파킨슨병은 저희가 이미 지금 한국의 많은 환자들도 체험하고 있지만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다음이 알츠하이머병. 정형외과 질환 중에서는 회전근개 파열 그런 것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이제 중요한 게 현재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질환을 먼저 타겟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문 로펌에 법률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리스크를 하나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플로리다 안에다가 주 안에 GMP 시설을 해야지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주에서 보내거나 한국에서 보냈을 때는 이게 시비가 걸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안에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GMP 센터를 구축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업 계획으로는 내년 11월부터는 한번 플로리다에서 치료를 해보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엔드 오아로 멕시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멕시코는 플로리다에 랩이 없어도 그냥 볼티모어 랩에서 바로 거기 보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시장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둘 중에 플로리다와 멕시코를 둘 다 할 수도 있고 플로리다 또는 멕시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멕시코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의 결정은 존중한다. 이게 저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저하게 잘못된 판단은 바로잡혀야 된다. 이것이 어떤 규제기관에 대한 어떤 반항이나 그런 항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바로잡아져야지만이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정소송의 경우에 식약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답변서를 안 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아마 재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의 지금까지의 판단은 분명히 바로 잡혀질 것 같아요. 국내 계획은 아직 없어요. 우선 미국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한국은 이제 만약에 이제 승소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가지고 미국에서 이미 우리가 그때쯤이면은 미국 3상이 이제 시작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전체 세계 시장으로 볼 때는 한국은 아주 작아요. 한국은 1% 정도. 미국이 30%가 넘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집중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한국은 뭐 미국 허가 나면 당연히 허가 나지 않겠어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처셀의 미국 시장 진출은 단순히 저희 회사 자체의만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술이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의 심볼이 될 것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미국 진출의 그런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러니까 뉴웨이 메이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이든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이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는 전환점이죠. 이게 왜냐하면 매출액도 지금 뭐 한국 돈으로 몇백억 수준 아니에요, 네이처셀이. 그런데 조인쌤이 허가가 나는 순간 몇백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매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익도 아주 높은 기업이 돼서 좀 더 글로벌 책임도 다하면서 많은 그 난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정말 그 존경받는 그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4일이 창립 25주년입니다. 사반세기를 지내왔는데 사반세기 동안 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깨끗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미국이라는 그 곳에서 새롭게 우리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많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좀 미래를 지향하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바이오는 한 달, 1년 갖고 되질 않고 최소한 최소 1000일 이상 믿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기필코 우리 네이처셀이 한 1000일 후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박수치고 서로 축하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